채취 13차를 준비하는 주말 아침입니다. 남편은 놔둬주고요. 샐러드와 사과로 시작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한 2달 만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 13차 이제 채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약간 제가 막 신청하려고 보니까 이게 12차인지 13차인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제가 12차 채취로 리뷰 올렸으니까 13차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시작을 했고, 이번에는 파누엘라정 먹는 약이 없더라고요. 먹는 약이 없고, 지난번에 HP하고 HP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맞던 그 주사제 말고 이번에는 이제 퍼고베리스하고 레코벨로 다시 돌아왔어요. 네, 제가 지금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한 게 정신을 놓은 게 지금 2달 쉬는 동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었고 정신을 좀 놨거든요. 그래서 좀 술도 좀 많이 마시고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오늘 초음파 보니까 4개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우선 진행을 하기로 했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잠만 잘 자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잠도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내려갔던 그 시간에 자꾸 제가 깨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4시 30분에 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그 4시 30분만 되면 제가 계속 깨가지고 잠을 계속 못 자고 막 이랬어가지고 좀 걱정이 돼서 어제 급하게 짐을 끊어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 열심히 좀 그동안 해보고 이제 또 채취해보고 또 오일배아 기다려보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쉬는 동안에 되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아빠도 막 이렇게 돌아가시고 좀 아빠가 평범치 않게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점을 보러 갔어요, 여러분. 점을 보러 가는데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되게 유명했던 게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아프셨을 때 진짜 연락도 안 했는데 그 언니한테 그 언니가 선생님 병원에 가가지고 선생님 잠드시는 것만 보고 막 이랬던 언니였어요. 되게 용하다고 막 소문이 났었나 봐요.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 친구들 이제 소문을 듣고 아름아름 진짜 한 3시간 거리를 달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언니, 친언니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막 이제 막 얘기를 했더니 이제 막 언니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2년이 있어야지 아이를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2년이면 진짜 제 나이가 완전 너무너무 많은, 지금도 늦었는데 더 늦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때도 임신을 할 수 있어요 언니? 막 이랬더니 뭐 남자 나이 80에도 하고 할 수 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정 나이를 말씀해 주시면서 특정 날과 월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부터 아이가 들어서려고 막 몸부림을 치지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말을 다 믿는 거는 아닌데 또 예전에 봤던 무당은 이번 년, 그러니까 26년도 1, 2월 달에 들어온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1, 2월 달은 이제 이미 아닌 것 같고 채취 때문에 이제 뭐 하늘을 봐야 뭐 별을 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없어서 아닌 것 같고, 또 언니는 또 2년 후에 가져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약간 더 멘붕이 약간 온 거예요. 도대체 언제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선생님 혹시 나이가 되게 많아도 착상하는 데는 이슈가 없냐라고 여쭤봤더니 여자는 이제 자궁이 쪼그라든대요. 그래서 이제 난소의 문제인 거지 자궁이 완전 쪼그라들지만 않는다면 나이가 있어도 임신은 가능하고 배아의 이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차병원에서 계속 저한테 좋은 배아를 모아야 된다, 계속 채취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아마 이 뉘앙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면서 남편하고 좀 했거든요. 그래서 좀 배아를 좀 모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코어는 3일 배아 2개 하고 5일 배아 2개인데
3일 배아는 거의 좀 이식해도 임신 가능성이 없다라고 선생님 말씀하셨고, 약간 체병원 계열은 배아를 보고 얘네들이 임신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미리 아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경험상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에서는 그렇게는 말씀 안 하셨고 그냥 해보자 이렇게 항상 해주시는 타입이셨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서 그럼 채취가 답인가 보네요 라고 하고 진료실을 떴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계속 채취를 하고 이식을 좀 좋은 배아를 기다려서 이식을 할까, 아니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또 이식을 해볼까.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채취 12번 하고 그 다음에 이식 7번 했었을 때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채취는 견딜만 하거든요. 근데 이식은 이식하고 나서 임신이 안 되면 그 멘탈 부서지는 게 너무 바사삭이어가지고 이게 이식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식 때문에 이식을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댓글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경험도 적어봐 주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13차 진료 첫 번째 진료를 마쳤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가가지고 두 번째 진료 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진료 보고 이렇게 영상 레코딩 하면서 또 리뷰로 공유 한번, 오늘 리뷰로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아침 세트, 에그 샌드위치 세트, 디카페인 커피, 간단한 아침. 여러분 두 번째 병원 다녀왔고요. 13차 채취를 위해서 두 번째 병원을 다녀왔고, 제가 그때 로드맵 때 그려드렸던 것처럼 평균적으로 병원은 3번을 가고 이제 한 3번째에 확실한 채취 날짜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날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초음파 봤었을 때는 왼쪽, 오른쪽 다 4-5개씩 보인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희망적이다라고 말씀 주셨었는데, 오늘 가서 두 번째 초음파를 봤더니 왼쪽에는 한두 개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뭐 5-6개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이 또 바뀌셨어요. 바뀐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보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운동을 해서 갑자기 이게 줄어든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가가지고 벌써 제가 이 병원에서 1년째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진짜 이렇게 빨라요. 왜냐면 1년 동안 계속 1년 내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달 하고 한 달 쉬고 하다 보니까 이제 6번밖에 사실은 갈 수가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이 6번이 후다닥 지나가가지고 다시 모든 검사를 다시 해야 되더라고요. 1년째가 되면 수면 마취 때문에 수면 마취를 제가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되는지를 이제 다시 심장이든 뭐 엑스레이든 이제 다 찍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AMH도 다시 검사를 했나 봐요. 저한테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0.7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1.1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치가 오른 거는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게 뭐 난소 나이하고 영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난소 나이는 그냥 제 나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점대들은 배란이 되게 잘 돼가지고 이게 시험관 병원을 잘 안 간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기는 했는데, 아무튼 1.2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는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보이는 거는 개수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선생님도 가봐야 알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제가 이번에 이제 13차 채취하기 전에 이제 상을 당해서 너무 안 좋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잠도 못 자고 진짜 술도 마시고 너무 마음도 힘들고 막 갑자기 가다가 막 울컥울컥 하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눈물배 눌리면은 뿌앵 해버리고 막 이래요, 지금. 그래가지고 13차 채취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한 달을 쉬었으니까 이제 스케줄대로 해야 되는 거는 맞아서 우선은 진행을 하기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저번에 어버버 해가지고
지난번에는 HP하고 고나레프정으로 이렇게 두 개를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약에 내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약간 매달 약을 바꿔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다시 포고베리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코벨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오랜만에 맞아서 그런지 포고베리스도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더라고요. 한 달 만에 맞는 건데도. 그리고 진짜 레코벨은 진짜 모든 그 난임 주사 약제 중에서 제일 안 아파요, 저는. 레코벨은 진짜 안 아픈 것 같고, 확실히 유트로핀, 이게 성장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게 난자질 좋아지게 만드는 그 주사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유트로핀을 안 맞으니까 몸이 전혀 붓지 않아요, 여러분. 몸이 붓지가 않다 보니까 활동하기도 너무 좋고, 막 진짜 눈이 안 떠지거든요. 유트로핀 맞고 막 이러면. 근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너무 좀 부담이 없고 가뿐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은 포고베리스하고 지금 그 레코벨 이렇게 두 가지 약제를 맞고 있고, 병원을 지금 이제 다녀온 지 두 번째 방문을 하면 항상 배란 억제제 오비드렐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오비드렐 약제가 추가가 됐고, 이번엔 좀 특이한 게 파누엘정이라는 먹는 약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 처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주사제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께서가 좀 약간 뭐랄까 소급 처방은 아닌데 이렇게 약이 그렇게 많이 주진 않으세요, 저한테. 전에도 이제 전에 시험관 할 때도 혹시 피임약 드셨어요? 라고 여쭤보셔가지고 피임약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호르몬제를 먹어가지고 약간 주기를 조절하고 이런 게 있나 봐요. 어떤 환자의 그 상태에 따라서. 근데 저는 피임약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약간 저는 채소의 약제로 좀 처방을 해주시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약은 그냥 병원에서 처방해 주시는 고함량 엽산, 그거 폴다정, 그거 먹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D 먹고, 코엔자임, 이건 항산화 작용 때문에 먹고 있고, 그 다음에, 피쉬오일 먹고 있고요. 오메가3 때문에 피쉬오일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 정제 캡슐 먹고 있고요. 밀크시슬하고 글루코사민 먹다가 이제 요거는 그냥 안 먹으려고 하고 있고, 밀크시슬을 먹으니까 좋은 것 같아서 밀크시슬은 계속 먹으려고요. 글루코사민은 끊었어요. 요렇게만 먹고 있어요. 근데 요렇게만 먹어도 사실 여러분 진짜 한 가득이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밥 먹고 항상 이만큼 먹고 있는데, 밥 안 먹고 먹으면 진짜 이게 영양제라 하더라도 약간 속이 미스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밥 꼭 먹고 이렇게 약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어져야 되니까 항산화 작용할 수 있는 코엔자임, 비타민 C 이렇게 먹고, 비타민 D는 꼭 먹어야 된다고 해서 비타민 D 먹고, 엽산 뭐 그거밖에 먹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새해도 밝았으니까 좀 새 마음으로 열심히 또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고민이에요. 지금 병원 두 번째 다녀왔는데 또 다음 달에도 쉬고 채취를 또 해가지고 또 오일배아를 그래도 5-6개를 만들까, 아니면 다음 달에는 한번 이식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식을 하면 모아놨던 오일배아가 또 줄어드니까 또 이식해서 안 되면 또 채취의 일정으로 가야 되는 거긴 한데, 한 달을 이식을 위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좀 휴식기를 가질 것인지 이게 좀 고민이고, 이번 달부터는 진짜 꼭 제가 만보 걷기 너무 좋다고 말씀 여러분들한테 드렸지만 부끄럽게 저는 만보 걷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날씨도 요즘 너무 춥고 더우면 더워서 걷기 싫고 추우면 추워서 걷기 싫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집 앞에 있는 헬스장을 끊어버렸거든요. 기분도 너무 꿀꿀하고 막 생각이 너무 심란하게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럴 때는 제 몸을 바쁘게 해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헬스장 끊어가지고 열심히 러닝머신 하고, 거꾸리 있잖아요. 몸 뒤로 거꾸게 해주는 거. 거꾸리 그거 좀 하고,
막 이제 운동하고 아령 좀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마음이 힘드니까 몸을 피곤하게 하면 잠도 더 잘 자고 이러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는 매일 나가고 있는데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운동을 하고 나서 난자가 좀 왼쪽이 줄어들었다고 한두 개로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약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혹시 운동해서 그런가요, 선생님? 이렇게까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마들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엄마가 돼보진 못했지만 아이들이 아프면 다 그게 엄마 잘못인 것 같고 그죠? 아빠들은 그런 생각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유전자 때문에 그런가? 나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엄마는 내가 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뭘 그때 잘못 먹어서 아니면 내가 그때 운동을 잘못해서 막 이런 죄책감이 드는 게 약간 조금은 이해가 됐다는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다음 이번에 또 한 4일 있다가 또 가가지고 아마 4일 후에는 세 번째 병원 방문이니까 그때는 또 채취 날짜가 확정이 돼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또 채취 날짜 결정되고 또 채취하고 나서도 또 계속 기록해 보도록 할게요. 경건하게 대장 내시경과 채취를 준비하는 식단이에요. 오늘 이마트 가는데 장어가 한 24,000원? 4마리에 여러분 4마리예요. 너무 싸가지고 한번 사서 구워봤고요. 또 병어도 2마리에 8,0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병어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완전 생선 파티 그죠? 내일부터는 또 하얀 생선밖에 못 먹으니까 이 짱어도 껍질 다 벗겨서 아마 먹어야 될걸요? 내일이 오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늘 병원 세 번째 방문, 13차 채취 병원 세 번째 과배란 중에 세 번째 방문하고, 이제 그 채취 날짜가 정해졌어요. 근데 오늘 지금 입원이 좀 드라마틱한 게 1차 방문했을 때는 왼쪽, 오른쪽 다 4-5개씩 보이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2차 방문했을 때는 왼쪽에 한두 개, 뭐 오른쪽에 4-5개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근데 또 오늘 방문했을 때는 오른쪽에 막 안 보인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이 되게 많다고 하셨었는데 그래서 오른쪽 안 보이고 왼쪽에는 한두 개 보이고 막 많이 눌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진료실에 가서 여쭤보니까 왼쪽에 있는 애들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좀 크고 또 이제 작은 애들이 있어서 이제 개수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뭐 7개, 7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애들 중에서 다 크지는 않고 이제 작은 애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숫자가 달라지진 않았다 말씀 주셨는데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채취해봐야 선생님도 아시는 거라서 저도 막 그 숫자에 연연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꼭 이게 시작을 하면 이렇게 연연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막 파누엘라 정도 안 먹고 이제 주사도 유트로핀도 안 맞고 2대만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적극 처방은 아니었던 건데 뭐 제 몸이나 이런 거에는 괜찮았는데 아 그렇게 해가지고 좀 개수가 적은가 막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러면 선생님이 좀 더 적극 처방해 주시지 않으시지 막 이런 이제 생각으로까지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플랜이 다 있으실 건데 그래서 우선은 이제 알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제 또 세 번째 방문의 팟캐스팅은 아마 6-7개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에서 수정이 또 2개, 3개가 되면은 되게 잘 되는. 근데 이제 포고베리스를 썼으니까 좀 수정률은 HP보다 올라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포고베리스를 쓸 때는 항상 수정률이 50% 이상이었기 때문에 진짜 호플리 완전 한 7개 채취되면은 3개, 4개 나오면 이제 4개 나오면 진짜 대박인 거고. 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스코어가 3일 배아가 2개, 이식 못할 배아들, 그 다음에 이제 5일 배아가 2개 있으니까 이번에 2개 이상 나온다고 치면 5일 배아가 4개인 거잖아요. 아, 이러면 또 채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시험관 좀 처음 하시거나 초반이신 분들은 왜 이식 못할 3일 배아를 얼려놨을까 이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초반에 이게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왜 이식도 못할 만큼의 등급이 좀 낮은 애들인데 이 애들을 얼렸을까? 근데 뭐 선생님도 계획이 있으셔서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깊고 오래 생각하면은 제 손해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그냥 가볍게 그냥 얼렸나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고 이제 뭐 좀 쓸 수 있는 총알이 많으면 좋잖아요. 저는 또 PCT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오일 베아가
10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3일 비하 2개 있고, 이렇게 12개 있어가지고 계속 이식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약간 있거든요. 그러면 이식만 계속하면 사실 막 난소를 건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몸에 그렇게 무리도 안 가고 대신 제 멘탈이 계속 깨지겠죠.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약간 플랜을 바꿔봐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거의 3, 4년 차니까 시험관.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방문, 병원 세 번째 이제 채취 전 마지막 방문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소회를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갔더니 이제 그 수간호사 선생님이 상담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어플 관련해서 말씀 주시면서 만약에 이제 예약을 하면 그 어플에서 원래는 이제 감자눈사람 같은 경우는 태블릿에 도착하면 태블릿에 가서 접수 신청을 해야 돼요. 예약을 했든 신규든 접수 안 하고 오시든. 근데 이제 접수를 항상 그 태블릿에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어플에서도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새로운 뉴스였어요. 그리고 여전히 누적된 그 배아의 개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한 회차에 대한 스코어들만 계속 나온대요. 뭐 채취 몇 개, 뭐 수정 몇 개, 그 다음에 이제 동결 몇 개, 이 스코어가 이제 앱에 뜨게 되는데 이제 누적된 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캡처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그냥 제가 캡처해서 보관해가지고 계속 포포홀처럼 쌓아놔야지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앱이. 그래서 이제 우선은 좀 더 스테이블해지기를 바라지만 누적된 배아의 개수까지 다 보면 너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시니 우선 제가 적응해야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 주셨고 접수도 예약자에 한해서는 태블릿 도착해가지고 태블릿에 안 하고 그냥 어플에서 해도 된다.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또 갔더니 그 A 원장님은 진짜 아침에 오늘 7시 거의 20분에 갔거든요. 7시 30분에 오픈이고 12명이 대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웨이팅이 너무 길고 진짜 하루가 웨이팅을 아침 7시 30분에 가면 거의 막 1시, 2시, 3시 막 이렇게 진로를 보고 거의 막 1분, 2분 진로를 보니까 너무 허망하고 다시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과거가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좀 가서 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우선은 난포 터지는 주사 내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또 평소에 맞던 주사 하나 맞고, 그다음에 저녁에 난포 터지는 주사 4대 맞아야 돼서 내일 5대 주사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일 이제 5대 맞고, 월요일에 이제 주사 브레이크 하고, 이제 화요일에 이제 채취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채취하고 또 와가지고 남기도록 할게요. 오늘 3차 병원 진료하고 앞에 있는 서브웨이 왔어요. 진짜 간만에 먹는 서브웨이. 내일은 지금 채취해야 되고 또 금요일, 그러니까 한 4일 있다가 또 대장 검사 내시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부터는 아예 하얀색 음식만 계속 먹어야 돼가지고 오늘 마지막 만찬으로 이렇게 사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흰살 생선 완전 많이 사놓고 내일부터 완전 하얀색. 근데 카스테라는 못 먹겠더라고요. 이거 식빵 이런 것도 딸기잼 없이는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생선 사서 이따가 쌀밥 왕창 지어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드디어 13차 채취하고 왔고요. 오늘 6개 채취되었고 오늘 13번 채취한 처음으로 진짜 피가 흥건히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약간 뒤에 이렇게 차가운 매트가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진짜 등이 흥건해지도록 피를 흘렸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항상 그 위생용품을 챙겨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젖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게 흥건히 젖어가지고 집에 와서 또 위생용품을 갈아야 할 정도로 피가 좀 많이 났어요, 이번에. 그래서 좀 무슨 일이 있었나 약간 좀 걱정이었고, 원래 이제 병원 1차 방문했을 때 과배란 총 3번 방문하는데 1차 방문했을 때 거의 10개 보인다 하셨거든요. 왼쪽 6개, 오른쪽 6개, 5-6개씩 보인다 이랬는데 2차 때, 3차 때 계속 숫자가 줄어들더니 결국에는 채취는 6개가 되었습니다. 조금 실망스럽긴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실 채취율보다 더 중요한 건 수정률이기 때문에 수정이 또 얼마나 됐는지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그 감자눈사람이 앱이 개발이 돼가지고 앱에서 이제 차수, 이번 차수에 몇 개가 수정이 됐는지 실시간으로 뜬다고 하니까 이제 들어가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독시 인정 항생제 어제 밤부터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13차 채취는 약간 건강검진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또 이번에 대장 내시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2년 전에 용종을 뗀 적이 있어가지고 2년마다 꼭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장 내시경이랑 이제 겹쳐져가지고 진짜 너무 배고픈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초밥밖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3일 전이거든요. 제 대장 내시경 3일 전. 그래서 일주일 상간에 지금 2번이나 수면 내시경을 해야 돼가지고 좀 걱정이긴 한데 이번에는 정말 채취 전에 약간 마취가 잘 안 된 느낌이었어요. 2달만 해서 그런지. 마취가 좀 안 됐는데 좀 시간이 가니까 이제 돼가지고 했는데 원래는 진짜 너무 피곤하거든요. 마취 채취하고 나서 집에 오면. 근데 오늘은 그렇게 피곤하지는 않는데 피가 좀 많이 나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허리랑 좀 힘들고.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채취하기 전에는 이 양쪽에 그 난소 쪽이 정말 막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너무 아팠거든요. 찌릿찌릿. 진짜 가운데 뼈까지 아플 정도로. 근데 이제 딱 채취하고 나면 안 아픈 게 정말 신기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배란통의 증상인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생리통은 생리통인데 배란통이 진짜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배란을 할 때가 되면 허리가 너무 아프고 진짜 온몸이 더 아프고 생리통보다 더 예민해지는 게 배란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비슷한 증상이 채취하기 전에 있다가 채취를 하고 나면 딱 없어지는 그런 신기한 좀 현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네, 그래서 우선은 6개 채취 여러분 덕분에 잘 했고요. 이제 수정만 잘 되면 되는데 수정도 결과도 또 다음에 일상 안에서 들고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벌써 지금 채취한 지 3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앱이 개발됐다고 했잖아요. 감자눈사람. 그래서 앱에 벌써 떴더라고요. 그래서 채취한 그 다음날 수정 개수가 나왔어요. 벌써. 그래서 지금 6개 채취했는데 수정 개수가 무려 여러분 4개가 수정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5일배아나 3일배아가 몇 개가 동결이 될지는 또 팔로업을 일수에 따라서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와 지금 6개에서 4개가 수정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진짜 괄목할 만한 일이고 이게 보면은 꼭 퍼거베리스를 쓰면 꼭 이렇게 수정률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심 계속 채취 개수도 떨어지고 만약에 수정 개수도 떨어지고 이러면 아 내가 진짜 이번에 운동을 해서다. 운동도 사실 엄청 심한 운동이 아니라 만보걷기를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일부러 짐을 끊어서 그냥 계속 트레드밀만 했거든요. 근데 그냥 그것만 했는데도 이게 개수도 떨어지고 막 수정률도 떨어지고 이러면 운동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되나 보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막 자책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수정률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너무 좋고 좀 이제 일수가 지나가지고 5일배아가 만약에 4개가 다 5일배아가 되면 5일배아는 총 6개가 있는 거고 3일배아는 2개가 있는 건데 그렇게 되진 않겠죠. 이제 5일배아 그래도 3개 뭐 4개 있으면 아, 좀 더 모아가지고 좀 더 5일배아를 좀 제 목표로는 10개잖아요. 그래서 더 모아가지고 이식을 할까 아니면 그냥 좀 이식을 해보면서도 채취를 할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식을 해도 또 프롤로텍스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과배란하고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같이 고민해주세요.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대장 내시경 1일차 식단입니다. 히모카와 우동 사와가지고 먹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쿠팡에서 산 그릇인데 이런 볼록한 거 꼭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구매를 해봤습니다.